안녕하세요. 오스템 닥터스 팁에서 강의를 맡게 된 생강나무 치과 김상윤입니다. 저는 오늘 오스빌더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25% 정도의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많게는 45%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율이 25%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 환자를 볼 때 4명 중에 1명은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비율로는 임상과는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개원가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흡수성 멤브레인의 한계는 있습니다. GBR 사이트 형태가 3차원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스팬이 길어질수록 가해지는 압력은 커지고 원했던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은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디펙트 사이즈가 커질수록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흡수되지 않는 DBBM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사용한다거나 오버그래프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오버그래프트로 해결되면 좋지만 수루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흡수량을 정량화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오버그래프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술 부위 모비디티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루 부종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6, 17번에 임플란트를 계획하였는데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크레스탈의 약간 본 요건 부분에 크레스탈 오그멘테이션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루 3개월 정도 지나서 파노라마를 촬영을 해보면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한 부분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크레스탈 오그멘테이션 한 부분은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26, 27번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심해서 발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을 하고 연조직 치유를 충분히 기다린 후 마찬가지로 상악동 거상술과 크레스탈 부위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역시나 3개월 정도 지나면 흡수성 멤브레인만 썼을 때는 이렇게 크레스탈 부위에 본 흡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흡수량을 정량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이제 그래프트 사이트가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 머티리얼을 쌓았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본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레스탈 부위가 눌려서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씩 케이스를 살펴보면 35번, 36번 치아를 발치 후 알베올라 리치 프리지베이션을 시행하고 충분한 힐링 기간을 거쳐서 잇몸을 열어보면 이렇게 본 힐링이 아주 잘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3차원적 위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35번 버칼 부위에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이 조금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종고를 사용하여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PRF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은 더블 레이어로 적용하여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힐링이 잘 되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나서 CT를 촬영해 보면 GBR한 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좀 더 이렇게 두툼하게 본이 되어 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크레스탈 부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이런 심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때문에 임플란트를 발걸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연조직 치유를 기다렸다가 잇몸을 열어보면 이렇게 버코팔라탈로 개통이 되어 있는 아주 심한 디펙트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종고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본 형태로 만들어 놓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마찬가지로 더블 레이어로 사용하여 GBR을 마무리합니다. 치유는 잘 이루어졌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 잇몸을 열어보면 뼈 자체는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진 시와 비교를 해봐도 볼륨이 아주 증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제가 원했던 형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크레스탈 부위가 압박받아서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스빌드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더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오스빌드는 가장 원하는 크레스탈 부위가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골 증강이나 디펙트가 큰 수평골 증강 시에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는 강력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흡수성 멤브레인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은 오스빌드가 추천됩니다. 저도 오스빌드를 써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사용 편의성과 결과가 너무 우수하여
오스 빌드를 아마 안 써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스 빌드를 사용하고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사용 편의성은 흡수성 멤브레인보다 편한데 만들어주는 결과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정도로 아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GBR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이제 스페이스 메인테인의 문제로 인한 실패를 오스 빌드를 이용해서 제법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 리저버블 멤브레인이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에는 아주 유리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여러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서의 높은 실패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조직 힐링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참고를 해보면 이런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에서는 흡수성 멤브레인 또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에서 비슷한 정도의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흡수성 멤브레인 시 더 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에서는 부담 없이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제 GBR에 필요한 케이스를 그 난이도에 따라서 4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픽스가 본에 충분히 잠기지만 픽스 주변 본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현재는 충분하더라도 추후 흡수되어서 볼륨 요소가 예상되는 부위에 행하는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레벨 1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픽스의 스레드의 노출과 함께 주변 보온의 형태가 그래도 GBR 하기에 페이버러블한 형태일 때를 레벨 2, 그리고 픽스의 스레드가 조금 더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주변 보온의 형태가 불리한 형태일 때를 레벨 3, 그리고 수직골 증강일 때는 레벨 4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되듯이 레벨 1에서는 보통 흡수성 멤브레인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을 테고 레벨 2 이상의 난이도부터는 이제 오스 빌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케이스를 보면서 오스 빌드의 적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레벨 1 케이스는 픽처를 3차원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식립했을 때 스레드의 노출이 거의 없고 버철물의 생리적 환경과 추후 본 리접션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에 해당합니다. 본 머티리얼이 픽처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컨투어 회복에 포커싱하기 때문에 장기간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보바인 본 머티리얼과 흡수성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살펴보면 자, 26번에 수복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수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이너스 아래쪽으로 잔존골이 적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해야 하는 상황이죠. CT 이미지를 살펴보면 디스토 팔라톨 쪽에 본 로스가 관찰이 되죠. 실제로 잇몸을 열어봐도 디스토 팔라톨 쪽에 본 로스가 있고요. 상악동 거상술을 한 다음 3차원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픽처 주변에 아주 약간의 스레드 노출이 되죠. 이런 부분은 자가골로 먼저 커버를 한 다음 이종골 그리고 흡수성 멤버를 이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2차 수술을 할 때 열어보면 본 재생 아주 잘 되고 있고요. 2차 수술 후 적절한 단계를 거쳐서 보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스처가 약간 노출되지만 페이버러블한 디펙트이죠. 레벨 2. 흡수성 멤브레인을 만약 이 케이스에 사용한다고 할 때는 오랜 기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DBBM 머티리얼 베인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오스 빌더와 같은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이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티타늄 메쉬가 스페이스 메인테인 역할을 아주 잘 해주기 때문에 그 이식제의 선택의 폭은 아주 넓어질 것입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 46번 디펙트가 오랜 염증을 방치한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변골이 아주 치밀해져 있고 디펙트도 아주 커져 있습니다. 자, CT 이미지에서 링걸 디펙트도 있긴 하지만 다행히 버칼 디펙트가 조금 더 안 좋고요. 그리고 픽처를 내가 원하는 3차원적 위치에 식립을 해보면 스레드가 이 정도로 노출이 됨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염증으로 본 덴시티가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디코티케이션을 하고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디펙트가 더 심한 버칼 쪽에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위에 오스 빌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디펙트 사이즈가 이 정도로 커도 오스 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포사인 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 오스 가이드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3개월 정도 뒤에 CT 이미지에서 본의 형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래로 흘러내린다거나 크레스탈 부위가 눌려지는 현상 없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잇몸을 열었을 때 본 힐링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오스 빌드를 제거하여도 본이 아주 잘 형성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변골과 본 덴시티가 아주 비슷해지고 있죠. 1차 프로비전을 통해서 서브 진지바 컨투어링을 먼저 하고 이 서브 진지바 형태를 카피해서 커스텀 오브터먼트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만든 다음 구강 내에서 충분한 싱크다운을 기다린 다음 최종 보철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벨 3입니다. 레벨 3는 스레드의 노출과 함께 디펙트 형태도 블루드 스플라이나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하기에 불리한 형태일 때입니다. 확실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위한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되도록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본텍을 이용하는 소세지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21번의 디펙트를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강 내에서 살펴봤을 때 버칼본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잇몸을 열어봐도 버칼 디펙트가 아주 크고요. 하우징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보코팔라탈로 이렇게 개통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3차원적으로 식립을 하고 살펴보면 이렇게 스레드 노출량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노출된 곳은 채취한 자가골을 이용해서 모두 다 커브를 하고 그 위에 자가골과 이중골을 적절하게 섞어서 오거멘테이션을 한 다음 오스빌드를 사용하고 PRF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스벨드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에이펙스 쪽으로 혹시라도 본 모티리얼이 흘러나갈까봐 제가 이제 멤브레인 홀딩 수처까지를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힐링이 잘 되었고요. 수로 3개월 뒤에 역시나 CT를 촬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버칼 가장 높은 크레스탈 부위의 본 형성이 아주 충분한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렇게 호리존탈 뷰에서도 충분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힐링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잇몸을 열어보면 이제 오스빌드와 그 진지바 사이에 그 오스빌드를 제거를 할 때 최소한의 인시전으로 오스빌드는 저 아래쪽에 어떤 그 티타늄 메쉬를 고정시키는 스크류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스빌드와 진지바 사이에 서지컬 큐렛으로 그 디태치만 조금 시키면 이렇게 작은 인시전으로 오스빌드를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3 케이스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번 식립 계획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디펙트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역시나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케이스겠죠. 실제로 구강 내에서 이제 잇몸을 열어보면 디스토버칼 쪽에 본로스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17번 쪽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7번 디스토버칼이 손상되었을 때 이 부분을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평평한 바닥에 GBR하는 원월 수직 증강과 비슷한 형태로 본 몰폴로지 자체가 거의 아주 컨벡스한 부분에 더 쌓아 올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상악동 거상을 먼저 하고요.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오스빌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디코티케이션을 한 다음 디스토버칼 부위에 본을 쌓아 올리고 오스빌드를 디스토버칼 방향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흡수성 멤브레인 이용하여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치유가 잘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서 잇몸을 열어보면 이렇게 디스토버칼 부위에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하기 힘든 부위에 본 형성이 잘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진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평평했던 부분에 볼록하게 GBR이 잘 되어 있죠. CT 영상을 봐도 이렇게 디스토버칼 부위가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4는 수직골 증강이죠. 수직골 증강에서는 PTFE 멤브레인도 있겠지만 저는 퍼스트 초이스로 오스빌드와 텐팅 스크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26번 디펙트가 아주 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연조직 힐링 기간을 가진 다음 잇몸을 열어보니 이렇게 디펙트가 컸고요. 픽처를 함께 식립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텐팅 스크류와 그리고 자가골을 채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자가골로 커버를 하고 그 위에 자가골과 이중골을 적정하게 섞어 GBR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빌드를 적당하게 트리밍하여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충분히 하고 그 위에 본 컨디션드 미디움 이용하여 그리고 그 흡수성 멤브레인을 추가로 보강을 해주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한 후 힐링이 잘 되었습니다. 스루 파노라마 사진도 본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수로 3개월째 팔로우 해봤을 때도 본 형성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잘 잡혀나가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지난 뒤 2차 수술 위에 잇몸을 열고 오스빌드를 제거한 다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GBR이 아쉬운 부분에는 추가적인 GBR을 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술전수루, 수직 증강이 잘 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스빌드는 이제 레벨 2 이상부터 에지성 있는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을 해줍니다. 끝부분이 특히 안쪽으로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버칼 크레스탈 부위의 컨투어도 회복이 잘 되고, 그리고 중력 방향으로 본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아주 잘 막아주고, 이렇게 예지성 있는 본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오버 컨투어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스빌드의 장점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아주 쉽고 파워풀한 스페이스 메인테이너죠.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접하는 버칼본 디펙트에 행하는 호리존탈 GBR에는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찐지바가 되게 두꺼운 팔라탈분의 디펙트라든지 혀의 작용이 아주 강한 링걸 사이트의 디펙트에도 오스빌드가 아주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효과적으로 잘해주고, 버티컬 오멘테이션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만큼 오버 컨투어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덜 침습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스크류로 이 오스빌드 자체를 이렇게 체결하여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흡수성 멤브레인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거도 당연히 쉽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스빌드의 구성품에 관해서 요약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빌드는 픽스처나 텐팅 스크류에 고정할 수 있는 티타늄 메쉬입니다. 텐팅 스크류에는 옥스빌드를 바로 고정할 수 있지만 픽스처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오비 앵커라고 하는 중간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 옥스빌드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을 하고, 고정은 힐링 캡이나 커버 캡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래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픽스처와 텐팅 스크류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픽스처에 오스빌드를 고정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비 앵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연결하고 오스빌드를 이용해 GBR을 시행하고 커버 캡을 이용하여 고정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텐팅 스크류 이용할 때는 중간 구조물이 필요 없고요. 오스빌드 텐팅 스크류 위에 바로 오스빌드로 제공하여 GBR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비 앵커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0에서 3mm까지 0.5mm 간격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2mm 이상의 오비 앵커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잇몸이 GBR하고 기다릴수록 대부분 잇몸이 점점 얇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오비 앵커를 만약에 우리가 너무 얕은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추후 최종 보철물을 만들 때 픽스처 플랫폼에서 마지막 진지바이까지가 생리적이지 못하게 너무 짧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 앵커를 2mm 이상의 충분히 긴 오비 앵커를 사용을 하면 추후 보철 과정에서도 마지날 진지바까지 3mm 이상의 서브 진지바 컨트롤을 형성하기 충분한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리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픽스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버칼에 남아있는 본의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하게 된 오스빌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스빌드를 모든 재고를 다 가지고 있고, 한 종류당 2개씩의 재고를 다 구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사이즈를 그때그때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한 오스빌드를 이렇게 사서 바로바로 채워 넣는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는 고정 장치는 이렇게 힐링 캡과 커버 캡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트랜스문코자 힐링을 제가 즐겨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커버 캡만을 재고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오스빌드 구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링구알 디펙트가 큰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비 앵커를 0.9 헥사 드라이브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0.9 헥사 드라이브 사용하여 오비 앵커를 고정시키고, 내가 계획한 오스빌드를 먼저 트라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니까 트라인을 해본 다음에 제거를 하고, 픽스 노출 부분은 자각으로 커버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외 부분은 이종고를 이용하여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트라인 했던 오스빌드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대부분은 오그멘테이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스빌드가 날개처럼 이렇게 펴지면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 형태가 프리폼드 돼 있어서 안쪽으로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오스빌드의 특정 부분이 날카로워지건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을 이렇게 안으로 잘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루 부종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전치부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형태대로 어플리케이션 하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넣다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지만 이건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장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은 크레스탈 부위가 더 두꺼워지는 결과를 놓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GBR 결과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케이스를 다시 이어서 보면 이렇게 오스 빌드를 고정을 하고 PRF 그리고 흡수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여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죠. 예.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흡수성 멤브레인보다 훨씬 더 쉽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도 점점 사용 빈도가 늘어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